사실 이 마은혁 재판관 뭐 임명을 빨리 해달라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의 키는 한덕수 총리가 쥐고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기자들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바로 그날 첫 출근 때 그때 바로 물어봤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실까요?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빨리 이 질문을 잘라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갈까 이쪽 갈까 다 이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봤다라는 거죠.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재탄핵 중대결심 야당 압박에도 한대행 마은혁 임명 침묵 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 중이다. 김진욱 대변인님, 한덕수 총리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덕수 대행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다시 직에 복귀하신 지 일주일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관련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 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오늘 기사에 보니까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던데 네. 그동안 그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전에 있었던 최상목 권한 대행도 결국은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이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2번이나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받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덕수 권한 대행도 또 지금까지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중대 결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주 금요일 날 긴급 기자 간담회를 담화를 통해서 네. 또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뭔가 이제 긴급히 다들 국무위원까지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현재까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대체 한덕수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민주당은 데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그 얘기 다음 키워드로 같이 알아보죠. 내일까지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마임명 1일 데드라인. 출탄핵된 야당 해산이다. 지금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1일, 내일이죠. 내일이 4월 1일입니다. 내일까지 꼭 임명해라. 내일이 데드라인이다라고 민주당에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중대 결심이 뭡니까? 글쎄요, 아직 중대 결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지금 이런 결심이기 때문에 네. 중대 결심 중에는 아마도 뭐 재탄핵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론은 한덕수 권한대행 때문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다 채울 결심을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시잖아요. 네. 만약에 그때까지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들어가서 9명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아있는 자녀 임기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쭉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데드락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이 8분의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까지 9명이서 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이 구성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은 결국은 이 비상사태, 내란 사태, 12.3 비상계엄에 이어지는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또 헌법적 권한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대 결심이 뭔지는 뭐 딱히 뭐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여기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만 들어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내일 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당 지도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충돌되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지도부에서 여러 단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일요일까지 임명 안 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랑 시한, 데드라인은 좀 다르긴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일 화요일까지고 초선 의원들은 일요일까지, 어제로 이미 이렇게 보면 사실 데드라인이 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하지만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지도부가 뭐 알아서 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추는 게 맞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창근 의원님 뭐라고 얘기하냐. 한 명씩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 그 다음 순번 뭐 최상목 대행 그럼 또 탄핵. 한 명씩 임명 안 하면 다 줄탄핵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민주당은 지금 모든 권한을 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탄핵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가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원리로 따진다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요건이 네.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명의 장관과 그리고 대통령, 총리까지 해서 총 21분의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네. 5명만 탄핵을 하면은 국무회의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태까지 정말 가기를 원하는 건지, 그러한 상황을 헌법을 알고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알고서 저런 발언을 했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죠.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 된다면은 국회가 권한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을 하원 의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요건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저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저런 말은 어떤 정치적인 수사라도 저런 형태의 극단적인 강성 발언은 자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무회의를 열려면 최소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5명만 탄핵하면 지금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이 어떤 국무회의 마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냐, 이게 너무한 얘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누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탄핵소추 발의와 표결에 걸리는 시간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정말 미친 듯이 탄핵소추를 해도 30명 할까? 만약에 국무위원 줄탄핵 됐을 때 민주당에서 예상되는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국무회의를 못 여니 국회의장이 대신해서 법을 공포한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행정부가 호락호락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주진우 의원의 얘기는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다. 국무위원들 뭐 4명, 5명 다 탄핵시킬 시간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충분히 정부에서 지금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호락호락 민주당 하자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민욱 대변인님, 민주당 생각처럼 안 될 걸이라는 게 지금 여권의 얘기인 거거든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주진우 네.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은 요즘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검찰 대변인도 해야 되고 정부 대변인도 해야 되고 역할이 1인 다역을 하시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이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왜 제시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위헌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무엇을 권한대행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직을 권한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헌법 수호입니다. 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고, 그 다음에 오는 대행들도 만약에 헌법 수호에 대한 이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네. 그것은 당연히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쌍탄핵이니 줄탄핵이니 뭐 어떻게 뭐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 대행을 맡으신 분들은 헌법이 정한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하나의 얘기들이 뭐 초선 의원들이 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정말 진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딱 짓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뒤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그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지금 이 박찬대 원내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이 초선 의원들이나 하는 얘기가 다 진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아니라고 해도 일단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처럼 그 투표가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지금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럼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한다고 쳐도 다음 기사 볼까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다음 기사. 마은혁 임명 실익 불투명하다. 야, 윤 복귀 프로젝트 의구심에 강공.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꼭 윤 대통령의 이 선고 결과가 기각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제목인 거예요. 김준욱 대변인님. 마은혁 아까 살짝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변론이 재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18일 전에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전히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네. 8대0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 헌법재판관들께서 역사의식과 또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신 정상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정의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만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반드시 임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야만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어떤 정략적인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변론을 재개해야 되고 또 변론을 갱신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4월 18일까지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이미 저것이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실익과 관계없이 마은혁 재판관은 이미 국회에서 정상적인 이 선출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했다면 네. 정부에서는 또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은 반드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리고 헌재에서도 2번이나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취지를 살려서 그래서 우리가 임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에서 이미 4월 18일 이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요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한 법률도 지금 제안하고 발의 준비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도 발의하고 그리고 법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 네, 기자가 지금 물어보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있다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걸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걸로 압니다. 뭐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걸 준비하는 의원이 있다.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복귀왕, 노정면, 임미애, 최현일 등등등 해서 10명의 의원들이 이미 지난달에 2월에 법안 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내용이 뭐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에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서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뒤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창근 의원님, 만약에 4월 18일까지 결론이 안 나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도 임기가 6개월 연장이 된다 치면 그러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한 기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 법은 아마 설사 민주당이 네.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원해서 발의하더라도 당연히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되고 폐기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한 임기가 6년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조항은 헌법에도 없습니다. 헌법을 초월하는 그러한 법률 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네. 당연히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폐기가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생에 국한해야 되고 그리고 갈등을 조작하는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됩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킨다. 물론 헌법에서 정한 위헌이 있다는 것을 헌재에서 판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진 않다고 또 판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여야 합의, 당초 주장을 가져가면서 나름 계속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이 왜 임명돼야지만 헌재가 완성됩니까? 지금까지 8명의 재판관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판결을 했고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 다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판결이 행여나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될까 봐 또는 각하될까 봐 그런 우려에서 나오는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러한 모습을 자제해야 되고 저렇게 초헌법적인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저것 또한 국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라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그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그 네. 발상을 접어야 됩니다. 네. 요거 짧게 김준욱 대변인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이거 위헌적이다. 그리고 설령한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은 시행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위헌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해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6년 6개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수가 있습니다만 저 같으면 저렇게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냥 당시까지 임명이 안 되면 연임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법률로 하면은 가장 깔끔할 수 있는데 저는 왜 저렇게 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보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야가 굉장히 극한 대 극한으로 극대 극 양 끝단에 있다라는 이 생각이 아마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이건 생각이 같습니다. 그 생각이 같다는 게 뭔지 잠시 뒤에 다른 키워드로 좀 알아볼까요?